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25일 병자 네번째 기사 1598년 명만역 26년 군공청이 아래기를 도원수의 장계에 주사가 승첩을 올린 군공에 대하여 예사로운 전공과 같은 예로 논상하는 것은 불가한 듯하다 하였기에 대신들에게 의논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원수의 논리적인 계사를 보고 안팎의 소문을 참작해보건대 이번의 전공은 다른 전공과 같지 않다. 그리고 손문욱이 군사를 취하여 싸움을 독려한 공은 당상직을 추수하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고 우치적 이섬, 우수, 유형, 이언양 등도 승서해야 한다였습니다. 이 일은 사목의 이외의 별규인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 및 비변사 당상은 가자 헌의하도록 하라. 이곳에서는 이런 일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려운 형편인데다가 수전을 치른 사람 중에는 이들뿐만이 아닐 것이니 원수에게 다시 문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온당한 일일 듯 싶다 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25일 병자 5번째 기사 김시헌을 병조 차미로 김신국을 지비로 이상신을 사간으로 남근을 장령으로 송석경을 지평으로 이경전 송일을 부수찬으로 송준을 승지로 삼았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25일 병자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는 편찬한 역설을 정응태의 표화인이 가져다가 보게 된다면 필시 난처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삼가 비만기로 하교하신 내용을 살펴보건대 매우 지당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역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울 것은 지우고 덧붙일 것은 덧붙여서 첫 장과 마지막 장만을 고쳐 인출하여 반포하는 것은 성상께서 하교하신 대로 사체에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역설란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것이니 형편상 난처하다고 칭탁하여 인출해 반포하지 않는다면 온 나라 사람들이 구하여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빠른 시일 안에 인출할 수는 없더라도 고쳐서 인출하는 것만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듯 싶습니다. 임진년 대가가 의주에서 계신 때에도 역시 각 판을 만들어 일역을 인쇄하여 반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각하는 사람 여러 명을 뽑아 주야로 개간하게 한다면 공력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해의사로 하여금 다시 참작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정응태가 2월 이전에 필시 돌아갈 것이니 그 뒤로는 관상감이 아랫말과 같이 전에 인출한 역설을 첫 장과 마지막 장만을 고쳐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하기에 감히 아울러 취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목판을 시급히 개간하도록 하고 우리나라에서 인출한 역서는 중국 장수들이 철사에 돌아간 뒤에 형세를 보아 요량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26일 정축 첫번째 기사 도목정사가 있었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26일 정축 두번째 기사 장령 유인길이 대사원 정창현 지평 구이강 이경전 황역 이순신의 일을 전에 아뢰었다. 와서 아뢰니 답하였다. 황혁은 사면령으로 인하여 부처토록 한 것이니 대단한 일이 아닌데 어찌 이처럼 번거롭게 논할 것까지야 있겠는가. 이순신은 죽음을 무릅쓰고 적을 토벌하였는데 상전을 내리기도 전에 나국하라는 명부터 내릴 수 있겠는가. 더구나 계사가 타당치 않을 뿐더러 논의가 실정에 지나치므로 중국 장수가 듣는다면 역시 불가하다고 여길 듯 싶다.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26일 정축 세번째 기사 정은 문홍도가 황혁의 일을 와서 아뢰니 사헌부에 답한 것과 같았다.
선조 실업회 7권 선조 31년 12월 26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이수광을 병조 참지로, 이필형 임수정을 수찬으로, 이호일을 병조 좌랑으로, 이덕형을 겸사서로, 오응태를 함경남도 병사로, 성윤문을 제주 목사로 삼았다. 선조 실업회 7권 선조 31년 12월 2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애당초 노유격의 상구가 올라올 때는 바로 상께서 조신을 사절하시고 시사하지 않고 계셨던 때이므로 부득이 제신을 보내어 예를 행하게 한 것일 뿐 이유 없이 친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에는 후한 쪽을 따라야 한다 하더라도 두 번 제사하는 것은 과중한 일인 듯 합니다. 앞으로 또 등총병, 이름은 등자룡이다. 상구가 올라올 것이나 이미 대신 제사를 지내게 하였으니 또한 친제하셔야 되겠습니까? 일시적인 형편에 따라 먼저 대신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면 다시 친제할 필요는 없을 듯 싶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등총병의 상구가 외지에서 서울에 갓 도착했을 경우 지방의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올리게 했더라도 친제하지 않을 수 없으니 서울에서 두 번 제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듯하다. 그러나 어떠한 양식으로 해야만 피차간에 온당할지 알 수 없으니 다시 잠작하여 회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 실업회 7권 선조 31년 12월 2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호주가 아뢰기를 서로의 양선 앞운관인 오차포 만호 홍건 덕포만호 권형 전 정포만호 조익 등에게 참작하여 논상할 일을 대신들에게 의논하였더니 금년에 중국 양곡을 운송해온 숫자가 23만 여석이나 되는데 이는 모두가 이 사람들의 공로이니 파격적으로 논상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권장시키지 않을 수 없다. 홍근은 이미 출륙하여 자궁이 되었고 권형은 출륙하였으나 자급이 아직 미달이고 조익도 이미 유품에 올랐으니 승진시켜 수령에 제수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러나 은명에 관계되는 일이니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른대로 홍건 권형을 모두 당상관에 승진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 실업회 7권 선조 31년 12월 27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좌상의 뜻으로 아뢰기를 항외 소운대 등에게 후한 상을 주고 대마도에 들여보내어 정탐하게 하는 일로 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신이 그들을 불러 은밀히 물어보았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연능이 지극히 중하니 죽음으로써 스스로 힘써 보겠다. 일기도 난고도라 할지라도 갔다 올 수 있다 하였습니다. 만일 대마도 사람을 몰래 납화하여 데려온다면 그곳 사정을 자세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마도의 외인들이 우리나라와 우호 관계 맺기를 절실히 희망하고 있으니 조신이 죽지 않았을 경우 중국 장수로 하여금 한 통의 유첩을 만들어 유인토록 한다면 그는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그가 나온 다음에 생포하기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국문에 말해보는 것도 무방한 일일 듯 싶습니다. 아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항해를 보내어 정탐하는 일은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그들에게 매수된다면 도리어 우리에게 화단이 끼치게 될 것이다. 이 여성이 가정인 달자를 보내 적사를 정탐하게 하였으나 끝내 양선목의 패배가 있었으니 이것이 거울이 될 만한 것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믿을 만한 우리나라 사람을 함께 보내어 정탐하게 하는 것이 도울 듯 싶다. 이 뜻을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 실업회 7권 선조 31년 12월 27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정은 권진이 황역의 일을 와서 아뢰니 답하였다. 이미 유시하였으니 윤하지 않는다. 선조 실업회 7권 선조 31년 12월 28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영돈영 이산회 등이 군문 경리에게 정문하였다.
과군이 불행하게도 적자를 두지 못하고 빈군 김씨에게서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장자는 임혜이고 차자는 광해라고 합니다. 임혜는 타고난 자질이 범상한 데 비하여 광해는 총명하고 단정 중후하며 선행을 쌓고 학문을 좋아합니다. 적병이 갑자기 쳐들어와 도성을 잃게 되자 과군이 여러 왕자들을 나누어 사방의 근왕병을 불러 모으게 하였는데 임혜는 맡은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고 끝내 적진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과군이 의주로 가시면서 광해에게 종묘 사직을 받들고 강계로 가서 머물게 하였으니 광해는 말하기를 지금의 계책으로는 동남 지방에서 세력을 펼쳐 옛 도성을 회복해야지 외진 곳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 하고 드디어 강원도로 나아가 흩어진 군졸들을 수습하여 함경도를 수비하고 경기와 연락을 갖게 함으로써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백성들로 하여금 본국의 명맥이 아직도 부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촌으로 돌아와 머물면서 장수를 보내어 군령을 잇따라 설치하게 함으로써 평양의 적으로 하여금 후방이 두려 감히 전진하지 못하게 하였고 왕사가 승리하게 되자 곧바로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정주로 가서 과군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생사를 무릅쓰고 위험한 지경에 나아가 온갖 공경을 다 겪었으니 매우 건실하면서 극진했다고 이를 만합니다. 임혜가 적진에서 돌아왔으나 너무 놀라고 근심하여 실성한 사람이 되었으니 임금의 지위를 맡길 만한 사람이 광해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그리하여 과군이 주본을 올려 세의자 책봉을 간청하였으나 주문할 당시에 사연을 상세히 진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조에서 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직지를 내려 광해로 하여금 근국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니 황제께서 곡진이 이루어주시는 은덕이 실로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생각해보건대 책명이 아직까지 내리지 않아 명의가 바르지 못함으로써 인심이 의혹되어 어느 왕자에게도 기대를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사를 정하지 못하면 태평시대에도 환란을 끼치게 되는 것인데 더구나 변란이 발생한 국가의 정세가 위태로워 염려스러운 사단이 있는 때이겠습니까? 과군께서 이곳에 상이 부표하기를 본디 질병이 많은 데다가 7년 동안 와신 상담의 고초를 겪었으므로 기무를 감당할 수 없기에 항상 전의하려고 한다 하였다. 춘추가 높으신데도 아직 국본을 세우지 못했으므로 온 나라 시민들이 몹시 갈망하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노약께서 저희들이 공공의 언론을 채택하시어 조정에 진주함으로써 소방의 민심을 안정시키고 근본을 세우려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28일 김효 두번째 기사 좌상 이 덕경이 아뢰기를 세자책병을 주청하는 문서를 즉시 마감하지 못했을 뿐더러 명을 내리신 뒤에도 지금까지 보내지 못했으니 매우 지체되었습니다. 삼가 전일 계하에 부표하신 말씀을 보니 매우 미안합니다. 이는 아랫사람으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바인데 하물며 중국 조정의 각 상사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엄하신 분부를 여러 차례 내리시라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는 바로 실제 일이니 별로 못할 말을 한 것도 없다. 중국 장수가 알게 된다면 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대신이 국가의 대의사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데는 의리로서 단정해야지. 다만 차마 듣지 못하겠다느니 들을 수 없다느니 하는 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이 한다면 국사를 거르치게 둘 것이다 하였다. 덕경이 3번 아뢰었으나 상이 끝내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28일 김효 세번째 기사 정원 권진이 황혁과 보도대장의 일을 전해 아뢰었다. 와서 아뢰니 답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28일 김효 네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사은사 정탁은 나이가 이미 73세로 요즘 병세가 점차 더 해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도중에서 낭패하는 변고가 있게 된다면 막중한 사원의 일에 지장을 가져올까 매우 염려됩니다.
원임 대신은 모두 늙고 병들었으므로 자임하여 보낼 수 없으니 군문의 분부대로 정경이거나 순품인 사람에게 임시로 대신의 직함을 사용하도록 하여 보내는 것도 무방할 듯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이 아닌 사람을 보낸다면 그 사람의 직함을 그대로 써야 한다. 이런 때 가함을 가지고 대신인 채 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시 회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 실업회 7권 선조 31년 12월 28일 김효 5번째 기사 상이 팽중군 이름은 팽우덕이다. 관세의 거둥하니 중군이 맞이하여 들어가 의식도로 배례하였다. 선조 실업회 7권 선조 31년 12월 28일 김효 6번째 기사 상이 또 통판 이름은 도양성이다. 관세의 거둥하니 영접하여 의식대로 배례하였다. 선조 실업회 7권 선조 31년 12월 28일 김효 7번째 기사 3경에서 5경까지 사방에 안개가 끼었다. 선조 실업회 7권 선조 31년 12월 2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도 통판이 회례하니 상이 한문 안까지 나아가 맞이하고 배례를 행하였다. 통판이 예물을 올리자 상이 2번 사양하고 할 수 없이 받았다. 통판이 또 공지 몇 폭을 내놓으며 문무, 중효 4글자를 큰 글씨로 써주기로 요청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본시 글씨를 잘 쓰지 못할 뿐더러 7년 동안 전쟁을 치르다 보니 어느 겨를에 붓을 잡을 수 있었겠소 하니 통판이 말하기를 전에 중국에 있을 때부터 소문을 익히 듣고 요청을 드리고 싶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외적이 물러가지 않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는데 이제 이미 평정되기에 감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줄필이라서 고명하신 안목에 욕이 될 듯 싶으니 배신으로 하여금 써서 올리도록 하겠소 하니 통판이 말하기를 친필을 받들어 진기한 보물로 삼고자 합니다 하였다. 달해를 행하고 통판이 하직을 청하자 상이 예물을 주었으나 받지 않고 돌아갔다. 선조 실업회 7권 선조 31년 12월 29일 경진 2번째 기사 서급사의 접반사 신점이 아뢰었다. 급사와 어사 및 왕 안찰 마 제독이 부산에 도착하여 동서편의 적체에 올라가 조망하였습니다. 그때 여러 공들이 모두 말하기를 외체는 공파할 수 있어도 내성은 천연적인 요새니 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성에 다가가면 인명만 애석할 뿐인데 저기 물러갔으니 이는 곧 천운이었다 하자 마 제독이 나아가 말하기를 이와 같기 때문에 나로서는 처부술 수 없었다 하였습니다. 선조 실업회 7권 선조 31년 12월 29일 경진 3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살마주의 적장 도진의홍은 본시 용맹스럽고 사나운 데다가 싸움을 잘 하였으므로 서해도에서 영웅으로 일컬어졌습니다. 풍신수길이 장수를 보내어 치게 하였으나 패하게 되자 수길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크게 공파하니 의홍이 드디어 수길에게 신복하였습니다. 수길은 의홍의 누이를 데려다 대판에 유치시켜 인지로 삼았습니다. 비단 의홍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소수행장 가등청정의 처자식과 노모도 모두 유치하여 인지로 삼고 있었으니 이는 대체로 그들이 딴 마음을 가질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대개 살마주의 외노는 오랫동안 일본에 신복하지 않았습니다. 수길이 우두머리가 된 뒤에 위력으로 제압하였으나 그들이 배반할 마음을 품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으니 좋은 말로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허의우가 그곳에 있다면 군문 경리 아문에서 사세용 맹통사를 작연하여 바다를 건너가 몰래 그를 만나 그 계책을 시행하게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니 두 아문의 족반사로 하여금 은밀히 취품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군문이 좌상에게 언제든지 와서 부미하라고 하였다. 이처럼 중대한 일을 좌상이 직접 품하고 은밀히 의논하여 그의 의견을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 실업회 7권 선조 31년 12월 29일 경진 나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군문을 위하여 생사당을 짓고 가요를 만들 것을 군문이 직접 말했으니 속기 거행하여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러나 군문만을 위하여 생사당을 설치하고 가요를 제작한다면
내로의 제독이 필시 모두 그 사이에 참여하려고 할 것이니 어느 사람을 해주고 어느 사람은 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여 난처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생사당을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금문에 고하여 그의 진상을 거리게 하고 사당을 세우는 일은 천천히 처리하며 가요는 우선적으로 제술하여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29일 경진 5번째 기사 정은 문홍도가 황혁의 일을 아뢰니 답하였다. 황혁이 그러한 짓을 한 까닭은 적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도를 주선해 보려고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의 의도는 실제로 왕조를 위한 것이었으니 어찌 참으로 임금을 배반했을 리가 있겠는가. 귀양본에 안치시킨 지 여러 해가 지났고 또 대사령도 내렸으니 천도로 말하더라도 오래되면 반드시 변하는 법이다. 그리고 부처시키는 것은 아주 방면하는 것과 다른 것이니 번다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 윤호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29일 경진 6번째 기사 장령 남건이 황혁 이순신의 일을 와서 아뢰고 또 아뢰기를 주하부승지 김시헌은 원수를 갚아야 할 명분을 지니고 있는 몸이면서도 조금도 통에 박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되어서는 월경한 첩을 가서 데려왔고 소모사가 되어서는 무고한 병사를 장살하기까지 하는 등 원수를 갚는 의리에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었습니다. 그의 처신과 행동에 대해 사람들이 모두 침을 뱉고 욕을 하였으며 자신도 정의의 버림을 받은 줄 알고 외지에 나가 숨어 있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직에 제수되자 물정이 회개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황혁의 일은 간원에 답한 것과 같다. 이순신은 나곡할 수 없다. 새로 아랜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29일 경진 7번째 기사 김시헌을 승지로 이병을 병조 참지로 이덕형을 지평으로 권진을 겸 사서로 윤열을 경상 우수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29일 경진 8번째 기사 도통판이 계첩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력 계사년에 본부는 국자생으로서 대사마 성공을 따라 동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때 앞장서서 화의를 배척하고 왜적을 격파할 수 있는 7개 항목의 계책을 건의하여 끝내 평양등지에서 승첩을 올리자 성공이 본부를 장려하여 학문이 해박하고 지혜와 용기가 비상하며 말리길에 아비의 상구를 운송하여 돌아갔고 홀로 왕사에 근로하여 3번 싸워 모두 승리하였다고 찬양해주고 이어 유사에게 격서를 보내 편에게 문무 중효 4글자를 써서 본부의 집에 걸어 놓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동쪽으로 나왔는데 다행스럽게도 난이 평정되었으니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 노무를 섬기려고 합니다. 국왕께서 글씨를 잘 쓰신다는 말을 들었으니 의람되지만 문무 중효 4글자를 책자에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신다면 중국으로 돌아가 가성에 잘 보관해 두고서 항상 보면서 영원히 잊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3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제 후가 편치 못하여 오랫동안 중지하였는데 이날 처음으로 무난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3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장령 남근이 전에 아랜 황혁의 일을 와서 아뢰니 답하였다. 이미 유시하였으니 윤호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3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정은 문홍도가 전에 아랜 황혁의 일을 아뢰니 답하였다. 이미 유시하였으니 윤호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30일 신사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순신의 행동과 처사의 잘못을 논할 겨를이 없습니다. 전라 좌우 수사와 충청수 의사를 모두 신인으로 바꿨으므로 주사의 일을 알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순신을 또 퇴직시키려 하니
내로의 수사를 일시에 모두 바꾸는 것은 옳은 계책이 아닌 듯 싶습니다. 또한 혈전하여 공을 세우자마자 상전을 내리지 않고 주의부터 준다면 함께 공론을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역전의 장수를 채직시킨다고 생각하여 서운한 마음을 갖고 된다면 이 역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서서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우선은 그대로 유임시키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누가 그렇지 않다고 하든가 서두르기만 하고 참을성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인 것이다. 채직시키라는 명령을 이미 내려 멈출 수는 없는 일인 듯하나 이처럼 아뢰니 우선 이행토록 하라 하였다. 선조 실업회 7권 선조 31년 12월 30일 신사 5번째 기사. 김홍미를 조합의 승기로 김은휘를 광주 목사로 삼고 경상 우수사 이순신은 임시켰다. 선조 실업회 7권 선조 31년 12월 30일 신사 6번째 기사. 좌의정이 아뢰기를 풍중령은 본시 정응태의 표화 참군이라 부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군문의 표화인으로서 한결같이 아문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이 유숙하고 있는 집에 그도 같이 유숙하고 있지만 조용히 서로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어제 저녁에 신을 불러 말하기를 사은하는 일이야말로 채무가 중대하니 국왕께서 그대를 차임하여 보내고 그대가 가기를 자청한 것도 매우 옳았다. 그런데 제부가 그대의 사행을 막는 것은 단지 선우책을 위해서 그러는 것만은 아니다. 그대는 평양의 전투에서부터 중국 장수들의 소행을 직접 보아 모두 상세히 알고 있다. 지금 세루의 장관들이 미진한 점이 많은데 제부가 한결같이 기만하는 당부로 그들의 공을 과장하였다. 그대가 만일 경사에 들어간다면 그러한 일들이 탄로날까 두려워하여 그대를 만류하여 보내지 않는 것이니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과도와 찬획이 동로에서 전병할 때 군사들의 한쪽 눈썹을 깎게 하였고 중로에 이르러서 또 반쪽 머리털을 깎으라고 명령을 내리자 군사들이 모두 원망하여 점거가 지체되기까지 했는데 서로에 도착하여서는 또 어떠한 명령을 내릴지 알 수 없다. 중국군이 일찍 철수해야만 백성들이 안집할 수 있을 것인데 상사의 처치가 이와 같으니 또한 염려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